네, 청장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. 저는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예, 뭐 장기간 재직하면서 여수광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지난 얼마 전 해수부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 전체 물동량 중에서 우리 여수적 산단 부두 쪽에서 48%, 49%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여수산단 부두의 채선율이 거의 27, 8%나 돼서 전국 4대 항만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25배 이상 높아서 이 부분 좀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표를 좀 봐주시면 물동량이 지금 비슷하다는 표고요. 채선율 표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산 인천항은 1% 미만이고 울산항은 2%가 채 안 됩니다. 채선율이. 같은 광양이라도 포스코 부두, 컨테이너 부두, 광양 쪽 부두의 채선율은 전혀 없어요. 근데 건너편에 있는 여수시에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 부두 채선율이 뭐 27%, 28% 이렇게 높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? 첫 번째 제일 그거는 뭐 항만 시설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다라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전기선이냐 부전기선이냐, 액체 화물이냐 아니면 고체 화물이냐, 또 그다음에 부두가 전용 부두냐 아니면은 그 공용 부두냐에 따라서 채선율 통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부두 시설 부족일 테지만 그것은 뭐 저 투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. 네. 그러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수로 접근성 부족일 텐데 하여튼간에 이 항로의 폭을 좀 넓히고 또 깊게 정심하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. 우리 항만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급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항만공사 측에 조금 운영 관리 좀 부족도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석 배정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공개하고 오픈해서 가급적 적은 물동량이나마 함께 좀 이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석유화학 산단 부두 쪽에 관리 인원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뭐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변명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주하고의 그 서로 간의 소통도 좀 증가시키고 인원도 좀 더 증강 배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여수 석유화학 산단 부두 쪽의 하역 능력이 19년 기준으로 3,100만 톤인데 실제 물동량은 3,700만 톤으로 한 19.4% 정도로 이제 오버되어 있거든요. 요 부분만 개선이 생겨야 되는데 27%, 8% 생긴다는 것은 약간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은 안 할 수가 없어요. 거기 동의하시죠? 네.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요, 이제 같은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이제 투자의 좀 불균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전체 한 9,200억 정도 사업 수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컨테이너 부두 만들면서 진빙 갚고 다 쓰느라고 전체 17.6%만 이제 투자에 사용됐는데 투자 액수 중에 90%는 광양 쪽 부두에 사용됐어요. 여수 석유화학 산단 쪽이라든지 여수항 쪽에는 채 10%가 지금 투자가 안 됐습니다. 이렇게 차별나게 투자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사장님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동안에 이제 항만공사가 부채 상환하고 부채를 낮추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못했고요. 또 여수 쪽에는 약간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 투입이 좀 있어서 여기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항만공사가 직접 투자 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90% 투자하고 10%만 여수 쪽 투자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개선을 촉구를 하고요. 한 가지만 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. 우리 여수 광양항만공사가
말 그대로 여수 광양항만공사인데 이제 뭐 사업소 소재지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광양 쪽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복지 사회공헌 활동도 보게 되면 너무 편향적으로 해요. 제가 보니까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공사가 한 5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더라고요. 근데 우리 여수 지역에는 7% 하고 나머지 93%, 90% 이상을 지금 광양 쪽에만 했어요.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? 전 사장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. 과거 사장들하고. 아니, 여수 광양항만공사 그동안 저기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에는 재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시는 거는 조금 아니 작은 금액이라도 더 균형되게 앞으로, 해야지. 예. 여수가 광양보다 인구가 2배도 되고 훨씬 네네네. 더 넓은데 그것을 사회공헌 사업은 97%는 93% 광양에 하고 7%만 여수에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?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. 아, 그러니까 광양 사람, 여수 사람들이 이게 세계 박람회장 만약 항만공사가 맡게 되면 뺏긴다 이런. 예, 알겠습니다. 그 점 유념하고요. 여수 지역 주민 의사를 좀 더 기다려 듣고 여수 엑스포 지역하고 신북항 연계 활성화에 대한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, 그다음에 여수경 100주년 및 엑스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수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? 공익기부 사업도 좀 제대로 좀 진행되게 하시고. 네. 뭐 상만 의원 이것분도 좀 지역적으로 개선 좀 해야 됩니다. 그쪽만 몰려 있으면 안 돼요. 예. 축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 계획도 좀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주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경남 통영시 고성군 출신 국민의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님. 예,